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남해안에서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 일주일 만에 물고기 23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하던 사람을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당시 음주 차량 바로 뒤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들이 탄 차량이 있었습니다. 경남에 101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 환자도 처음으로 100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2학기 전면 등교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경남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늘릴 계획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경남에서만 물고기 237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농어 양식장.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는 28도까지 데워졌습니다. 물고기에겐 한계의 소원입니다. 결국 집단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농어는 고수온에 강한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이어진 고수온 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죽은 채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전 해역은 이달 들어 30도까지 치솟아 3년 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5도 이상 높습니다. 경남에선 지금까지 우럭 178만 마리 등 237만 마리가 떼죽음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민들은 산소 발생기를 밤낮 없이 가동하고 사료 공급도 중단했지만 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배 안 합니다. 산소 급이고 이걸 해도 이거 뭐 하루 이틀이 이제 계속 이어봐야 소용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가두면 떼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자 거제 등 일부 양식장에선 물고기 긴급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류 사업을 오늘 실시를 했고 앞으로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앞으로 태풍 등의 변수가 있지만 고수온 현상은 다음 달 초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9월 초순까지는 올 여름에 높았던 수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수온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수온이 내려가더라도 언제 닥칠지 모를 적조까지 우려돼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폭염이 최고조에 달한 요즘 무더위에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재 진압 요원들과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서창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벌집 제거에 나선 화재 진압 요원들. 5분 정도 작업이 끝난 뒤 방호복을 벗자. 방호복 입고 있으면 좀 어때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온 또 다른 출동 요청. 20m 높이에 있는 벌집을 소방차의 방수포를 이용해 떼어냅니다. 벌집을 제거하는 10분 동안 제가 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제가 땀이 많은 편이 아닌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많게는 하루에 8건.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은 채로 작전에 투입돼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 곤욕입니다. 각 센터마다 뭐 한정적으로 보급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작업 때문에 말릴 시간이 그 사이에 없어서 계속 땀을 흘린 채로 일하다 보니까 하루에 800여 명이 검사를 받는 창원 임시선별진료소 앞.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지만 36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바람은 시원하기는 한데 방호복에 다 막혀요, 시원함이.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다 정도만 느껴집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가 한 달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이들은 오늘도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사람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터널 안에서 비틀거리던 차량 바로 뒤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이 타고 있었는데 곧바로 추격에 나서 이 음주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낮 경남 양산시 법기터널. 주행 중인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우측으로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도
좌우로 고개 운전을 계속합니다. 마침 바로 뒤에는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탄 차량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자꾸 중앙분리대 쪽으로 이렇게 충격을 하려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좀 뭐 이상하다. 잠시 뒤 교차로에 멈춰선 승용차.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 차량 운전자는 쏜살같이 차를 몰아 달아납니다. 운전석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제 창문을 좀 내리라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시속 70km 제한 속도를 훌쩍 넘긴 승용차는 앞 차량들을 위험하게 추월하며 도주했고 10km 넘게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산 기장에서 또 다른 경찰 차량이 합세한 뒤에야 도주극은 끝났습니다. 운전자가 가는 도주로를 실시간으로 계속 무전으로 전파하면서 기장 쪽 정관에 가서 저희가 근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장 등은 인근 농협에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음주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넘게 나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7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지역마다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삼복 가운데 마지막 복날인 오늘 경남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일부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보시면 24도, 함안은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함안 30도, 창원도 30도, 양산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30도, 진주 30도, 사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은 점점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모레 새벽부터는 쭉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100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01명, 사흘새 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창원과 김해가 각각 40명과 3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양산과 거제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원에선 남창원 농협 마트와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49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발생에도 마트 영업을 하고 직원 입단속까지 시킨 남창원 농협과 관련해선 19,0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88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 발생한 김해 모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3명이 추가돼 종사자까지 누적 인원이 17명 발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은 김해에서 돌파 감염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방역 상황은 돌파 감염에 준해가지고 최근 일주일 경남의 일평균 확진자는 101명으로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뒤 처음으로 10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1000명 발생에 한 달씩 걸리던 한 달 전과 비교해 최근엔 단 10일로 속도가 3배나 빨라진 상황. 게다가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간 전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경남도민의 70% 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만 18세에서 49세까지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2학기 전면 등교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감염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경남교육청은 대면 수업을 확대해 다음 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등교 학교를 늘릴 계획입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개학한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면 등교 대신 전 학년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걱정은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고3 학생입니다. 3학년 학생의 경우에 수시 원서 접수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입니다. 특히 대면 수업이나 진학 지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한 달 도내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19 감염자는 373명입니다. 절반 가까이는 가족 간 감염이며 학교와 학원 감염은 각 19.6%와 4.8%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내 전파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에 따라 부분 등교를 실시하고 고3 학생의 2차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면 수업 기준을 낮춰 운영합니다. 또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9월 6일 이후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도내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47,400여 명의 1차 접종률은 100%로 어제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8월 17일부터 고3 등 대면 수업이 필요한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여 9월 6일부터는 전 학교급의 등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본격적인 2학기 개학이 이루어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집중 방역에 나섭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투자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열립니다. 2021년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사업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열립니다. 제1차 박제산 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박제산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양파 국내종 품평회 및 재배기술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오늘 오전 8시 30분 삼성생명 통영지점 앞에서 열립니다. 2023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행사 승인은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심사 의결을 거친 것으로 총 사업비 123억 원 가운데 3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등 국내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고성군은 삼천포 화력 3, 4호기를 대체할 천연가스 발전소를 고성군에 건설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동발전은 발전공기업 최초로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발전소 입지를 선정했으며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단계에서 주민과 군의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천예술제 70주년 특별기념전이 오는 27일까지 진주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진주시와 한국예총 진주지회가 함께한 특별기념전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사진 110점과 역대 포스터 70여 점 등 개천예술제 70년의 과거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합니다. 개천예술제는 세상에 어떤 흔적을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경남을 찾아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의원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오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며 제조업 메카인 경남에 경쟁력을 더해서 첨단 제조업 투자가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부울경 협력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권한대행은 지난달 개소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경남 전 해역의 고수온 경보 발령 등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상임이사 후보자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를 운영했거나 시민단체, 비영리 공익단체 대표로 근무한 경력, 그리고 재단 경영과 관련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오는 24일까지 한 명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등 모두 4,400여 명이며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김해시가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11시쯤 해당 업소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시는 해당 시설 업주를 비롯한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성군이 준대규모 점포 14곳에 출입자 명부 시스템인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고성군은 준대형 점포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출입 명부 관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대규모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안심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슈퍼마켓을 비롯해 소규모 소매점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과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점프업 특별보증을 시행합니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점프업 특별보증은 신용평점 840점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경남 신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 2분기 창원의 제조업 노동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 지난 2013년 4분기 이후 7년 6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의 올 2분기 창원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말 창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노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25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제조업은 10만 8천여 명으로 1.9% 늘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어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 진주정촌 공룡인용 화석산지의 공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진주시는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해 화석산지터를 매입하고 오는 2023년까지 보존과 관람을 위한 보호각 등의 시설과 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